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1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 1.3% 속보치와 관련해 성장 경로에 선명한 청신호가 들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1분기 우리 경제는 전기 대비 1.3% 성장했다며 2021년 4분기 이후 2년 3개월, 코로나 기간 제외 시 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등 고부가 제품 판매가 호조를 보인 가운데 그동안 원가 수준으로 팔아왔던 낸드 플래시 가격이 상승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액면 분할을 마치고 거래를 재개한 에코프로가 10%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에코프로는 지난달 28일 주주총회에서 주식을 5분의 1로 액면 분할하는 내용의 정관 일부 변경 안건을 의결했고 오늘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한국 경제 1분기가 수출 호주에 힘입어 깜짝 성장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1.3%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를 훌쩍 웃돈 수치고요. 지난 2021년 4분기 이후 약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민간과 정부 소비, 건설 투자가 늘었고 또 수출은 IT를 중심으로 3분기 연속 증가세 보이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 수출 여건이 개선된 점이 수출 호조세를 이끌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다양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SK하이닉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2조 8,86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했고요. 매출은 12조 4,29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4% 증가했습니다. SK하이닉스 측은 이번 1분기 매출은 역대 1분기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고요. 영업이익은 지난 2018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간 지속돼온 반도체 다운턴에서 벗어나 완연한 실적 반등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SK하이닉스 측은 풀이했지만 오늘 주가 흐름은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오늘 SK하이닉스 현재 4% 넘는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속에 5% 강세로 장을 마쳤는데 오늘은 그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현재 17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간밤 메타가 호실적을 발표했죠. 하지만 시간을 거래해서 15% 넘게 빠지는 모습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실적과 주가 흐름이 엇갈리는 모습들이 포착되는 가운데 오늘 코스피 지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힘을 내주지 못하면서 1% 넘는 내림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1.39% 하락세 보여주면서 지수는 2,638선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금이 저PBR 쪽으로 재유입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이나 자동차, 지주 쪽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소가 코스닥까지 밸류업 공시에 참여를 독려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엔달러 환율이 34년 만에 155엔을 돌파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 통화 전반적으로 매력도가 감소하고 있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도 소폭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외국인 투자자, 현선물 시장 모두에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 6천 계약 넘게 덜어내고 있고요.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하루 만에 매도 전환하면서 2,200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습니다. 기관도 4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했는데요. 오늘 대형주와 제조업 위주의 팔자세 보여주면서 4,500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해서는 낙폭이 적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0.7% 내림세 보여주면서 지수는 856선 움직임 확인되고 있고요. 시총 상위주 안에서는 에코프로 액면 분할 이후 거래 재개가 됐습니다. 6% 가까운 상승세 보이기도 했으나 탄력이 떨어지면서 시총 3위 기록하고 있고요. 또 HLB는 FDA 승인 시한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6거래일 연속 강세 지속하면서
중에서 시총 2위 기록하고 있고요. 또 오늘 음식료 업종도 탄력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스쳐 지나가기만 한 것일까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하루 만에 동반 팔자세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현재 외국인 2,300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고요. 오늘 기관은 IT 종합 위주의 매도세 보여주면서 661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음식료 관련주 실적 기대감, 수출 기대감에 최근 오름세 보이고 있었는데요. 국내 유일 정제염 공급업체인 한주가 열흘째 공장 가동을 멈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금주를 포함한 음식료 관련주 들썩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다른 원재료와 달리 정제염은 국내에서 자체 생산이 가능하다 보니 업체마다 재고 보유량이 많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대체품인 천일염이나 죽염 등 대체 소금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부각받으면서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천일염을 판매하는 보라티알, 또 죽염을 판매하는 인상가 등을 필두로 오늘 음식료 관련주 장 초반부터 강한 모습 보였는데요. 이 시각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것은 인상가입니다. 죽염을 판매하고 있죠. 11% 넘게 강세 보여주면서 1,886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 천일염 판매 업체인 보라티알도 강합니다. 10%대 두 자릿수대 상승세 보여주면서 12,3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진행의 백설혜입니다. 우리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로 발표가 됐는데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지수는 힘을 내지 못합니다. 어제 많이 올랐던 탓인지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오늘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외국인과 기관은 발을 빼고 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 기업들은 실적을 속속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이 부분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공매도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에 대해서 자체 전산망을 통해서 불법 공매도를 조금 차단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으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환영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환율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BOJ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N달러 환율이 34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게 됐습니다. 그런 만큼 당국에서 개입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우리 원달러 환율 역시도 7원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 방송 통해서 대응 전략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쏟아지는 경제 뉴스 중에서 어떤 뉴스가 수익으로 연결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나와 있습니다.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반짝 상승하나 싶더니 오늘 우리 시장 다시 또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달라지는 시장 상황 속에서 오늘은 어떤 굿뉴스가 있었을까요, 본부장님? 네, 저는 오늘 이제 하이닉스 실적 발표에 따른 이제 뭐 재고 감소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좋은 뉴스로 꼽았는데요. 사실 실적이 뭐 시장의 기대치, 예상치가 1조 한 8천억, 9천억 수준이었는데 그거보다 거의 1조 이상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금일 시장은 이제 기술주 위주로의 좀 하락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미국 증시에서의 경제 지표가 일부 호조가 나왔고 거기에 따른 이제 국채 금리가 일부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기술주들의 조금 눌림 현상들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거래일에 PCE가 있고 그 다음 주엔 또 FOMC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런 흐름들 뭐 상당히 우상향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뭐 관세청 수출 데이터나 이런 흐름들로 인해서 상당히 좋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일부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또 이제 증권가에서도 컨센서스를 계속적으로 좀 높여가고 있었다라는 점에서 조금은 기대가 과한 것이 아니었는가라는 얘기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이제 전망치로 막 거론되고 시장에서 기대감이 형성됐던 게 3조 이상이거든요. 사실 2조 8,900억도 엄청나게 높은 수치인데 그런 기대감들에서 일부 반대 급부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전거래일에 워낙 미국 주식들의 이런 기술주의 반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좀 춤을 추는 움직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의 일부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선물의 동향을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금일 선물 같은 경우는 6,590억으로 좀 크게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외국인 선물에서의 매도 흐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기관에서의 물량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전거래일에 들어온 양만큼은 아니지만 외국인의 수급 이탈도 일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사실 수급의 변동성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반도체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작년 11월부터 우리 증시의 방향을 튼 흐름들이 이제 반도체와 조선의 이런 실적 기대감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는 상당히 굿뉴스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굿뉴스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뭐 제가 갖고 온 굿뉴스는 올 1분기 GDP 성장률입니다. 뭐 지금 오늘 이제 한은에서 속보치가 나왔는데 1.3%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작년도 이제 4분기에 상당히 이제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기저 효과로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토목 관련된 토목 건설 부분이 2.7% 상승을 하면서 상승에 상당히 좀 기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수 소비 같은 경우도 지금 어느 정도 조금씩 이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국내 경기가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다시 이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수출도 계속 지금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출 관련된 부분도 지금 한 0.9% 정도 지금 이제 기여를 할 만큼 수출 성장세가 지금 국내 GDP 성장률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수출이 계속 좀 호조를 보이고 있는 그런 섹터 중심의 그런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반대로 배드 뉴스는 또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원달러 환율이 34년 만에 155엔을 이제 돌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뭐 전일 이제 미국에서 뭐 지금 나온 게 이제 155.1달러를 이제 넘어섰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동경 증시에서도 155.3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금 기준으로 삼고 있는 뭐 어느 정도 시장을 개입을 하겠다라고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게 155달러이기 때문에 155엔이기 때문에 이걸 넘어서 있는 상황이어서 시장 개입에 대한 그런 이제 우려감이 커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특히 이제 엔화가 이렇게 약세를 보임에 따라서 뭐 지금 아시아 통화 전체적으로도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일본 증시 같은 경우 엔화 약세로 인해서 지금 2%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인이 현 선물 모두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환율을 관련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이제 달러 강세에 따라서 그 아시아 각국의 통화가 약화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불안한 그런 수급이 이제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강달러 현상, 특히 이제 강달러에서 파생된 이제 원달러 간에 얼마만큼 되느냐, 이제 강세를 보이느냐, 약세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도 바뀌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도 살펴보니까 7원 70전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 1,377원 선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배드 뉴스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내구재 소비가 크게 늘어났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이 지표가 발표가 되고 나서부터 물론 방산이나 항공을 뺐을 때 뭐 큰 영향이 아니다라는 일부 얘기가 나오곤 있지만 어쨌든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 그럼 경기가 생각보다는 좋구나라는 심리로 또 넘어갔고요. 항상 경기가 좋을 때는 우리가 같이 연결되는 게 이제 굿이즈 배드로 넘어가죠. 금리 인하가 또 불안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공포 심리들이 좀 일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채 금리가 조금 한 2거래일 정도 조정이 나오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좀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시장에 좀 불안감들을 키웠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거래일에 미국장에서 강했던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의 흐름들이 좀 상당히 부진했거든요. 게다가 뭐 메타 같은 이런 종목군들의 실적 부진도 센티적으로는 상당히 좀 크게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좋은 이슈인데 우리가 이번에 PCE 발표가 상당히 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게 뭐 CPI나 이런 흐름들이 워낙 고착화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단기적으로 WTI에 대한 이런 가격대가 배럴당 70달러 수준에서 80달러대 중반까지도 한번 올라왔기 때문에 에너지 부분에서의 좀 문제는 여전히 작용을 할 수 있고 또 쉘터 부분도 이제 신규 주택 판매나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 사실상 그 기조가 빠르게 꺾인다라고 보기가 일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요소가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아직 반영이 덜 되죠. 특히나 에너지 같은 부분은. 근데 그런 상황에서 경기 호조가 된다면 금리 인상을 유지했었던 큰 이슈 두 가지가 고용과 결국엔 GDP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속보치가 나오긴 하겠지만 이런 내구재의 흐름들이 좋다 보니까 GDP 잘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된다면 이게 굿이즈 배드로 계속적으로 작용이 될 거기 때문에 오늘 속보치 좀 중요시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에서 나올 GDP 속보치도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기업들의 실적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SK하이닉스의 실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분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가는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렇게 많이 밀린다고 봐야 되는 건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대표님? 네, 일단 뭐 가장 큰 거는 이제 실적을 발표하면서 일단 그 뉴스에 이제 어느 정도 하는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건 뭐 이미 시장에서 다 익히 알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 예상치를 이제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 그동안 이제 그걸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올해 좀 올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벗어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실적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지난 밤에 이제 미국에서도 전반적으로 이제 주가가 조정을 보이면서 특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조정을 보이면서 지금 그 영향도 같이 좀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이런 실적이 개선세가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과연 이 실적세가 과연 얼마만큼 또 이제 AI와 맞물려서 더 이어질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이제 일단 단기적으로는 일단 뭐 매도를 해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업황이나 이런 상황을 보고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아마 단기 트레이딩적인 관점에서 접근했을 가능성도 크고요. 그렇지만 SK 올해 이제 반도체,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실적은 계속 호조를 보일 가능성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주가가 올랐다라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은 있긴 하겠지만 뭐 올해 전체적인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만큼 SK하이닉스 조금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렇다면 사실 뭐 반도체 수출 데이터도 계속 좋게 나오고 있고요. 네. 반도체 업황이 이제 돌아서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또 SK하이닉스의 실적을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주가가 밀리고 있는데 이렇게 반도체 주들은 그럼 주가가 밀리는 구간에서 담아봐도 괜찮은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오늘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하이닉스를 공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네. 싶고요. 그러니까 공이 이제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데 박스가 이제 외부 시장에 대한 이런 매크로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공은 앞으로 굴러가려고 하고 있는데 상자 자체가 뒤로 밀리고 있어요. 그러면 콩이 아무리 앞으로 가봐야 상자 따라서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실적이나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됐을 때는 저는 전진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제 같이 움직이고 있는 박스도 움직이는데 박스가 지금 뒤로 밀리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는 GDP에 대한 미국 속보치가 나오고 그게 잘 나오게 되면 또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 인하를 성급하게 할 필요 없다. 그럼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시기가 뒤로 밀리게 된다고 한다면 시장에서 기대했었던 금리 인하에 선반영된 물량들이 또 토해져 나오겠죠. 거기에다가 다음 거래일의 PCE 지표도 있고 그럼 FOMC에서 당연히 좋은 얘기 안 나오겠죠. 그러면은 일정 부분 미국에서 기술주들이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이제 공포 심리가 일부 반영이 될 수 있고 또 차익 매물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움직임들이 굉장히 과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파생상품 시장의 흐름을 좀 봤을 때 요 미국 시장에서 특히나 엔비디아가 10% 빠졌을 때 그때 네. 이제 옵션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가 됐었거든요. 풋 쪽이 많이 거래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에서 어쨌든 파생 쪽으로 참여하고 있는 시장 참여자가 지금 어떻게 보면 숏 포지션을 좀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일부분은 더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하이닉스에서 이제 배포한 이 PDF를 좀 보시게 됐을 때 뭐 디램이나 낸드 부분에서 물론 디램 같은 경우는 일부 성장성 부분이 살짝은 좀 둔화가 되긴 했지만 이런 QOQ에 대한 이런 마진율이라든지 영업이익률 흐름을 본다라면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낸드 같은 경우는 QOQ로 봤을 때 한 70% 정도 늘어난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PC, 휴대폰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성장 흐름들도 봤는데 상반기에 일부 부진하더라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증가할 것이다,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SSD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낸드 쪽에 대한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은 오늘 그래도 좀 나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회사 차원에서 미래에 대한 현금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의 현금 이익 흐름을 이제 좀 투자를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지난 거래일에 이슈가 나온 거긴 하지만 어쨌든 하이닉스 쪽에 지금 5조 투자를 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게 원래 낸드 쪽인데 디램 쪽으로 선회를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앞으로 HBM에 대한 수요들 훨씬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업황이 안 좋으면 캐펙스 투자를 진행을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조 원까지 확대되는 거 지금 용인 클러스터도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충주 부분에서의 그런 투자를 단행을 한다는 물론 기존에 이제 낸드 쪽에서 추가하는 거를 디램으로 바꾼 거긴 하지만 어쨌든 거기서 추가적인 투자를 진행을 한다라는 것도 앞으로의 수요도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일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중요한 거는 반도체에 대한 실적 기조가 과연 지금이 정말 피크 아웃일까에 대한 흐름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왜 해외 기업들이 그렇게 일본의 데이터 센터를 짓고 HBM에 대한 공장 투자 유치를 하고 그런 흐름들을 진행하시는지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리고 스마트폰에 이제야 AI가 탑재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수많은 기기들의 온디바이스가 될 텐데 그런 흐름들에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지금보다는 수요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럼 거기에 맞는 공급량의 증가가 필요할 거고 그 안에서 하이닉스가 지금 점유율을 크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혜 부분들은 앞으로도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와 더불어서 반도체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제 2차 전지 실적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한 수치가 집계가 됐습니다. 사실 2차 전지 업황도 그다지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런 실적이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주가는 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네, LG엔솔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컨퍼런스 콜이 있었는데 이전에 이제 실적은 이미 나왔습니다. 이번 달 초에 이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적 관련된 부분은 이미 매출 같은 경우 전년 대비 29.9% 하락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72% 한 1,573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IRA 보조금에 대한 이제 그 보조금을 제외한다라고 하게 되면 316억의 이제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할 만큼 일단 영업 환경이 상당히 이제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오늘 컨퍼런스에서 나온 것 중에서 좀 부정적인 얘기가 좀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향후에 그런 이제 전기차, 그러니까 2차 전지에 관련된 투자 부분을 조금 이제 감축을 좀
수년을 하겠다, 그러니까 늦춰서 집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존까지는 지금 뭐 특별하게 전기차 업황에 대한 그런 거 관계없이 계속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일단은 지금 얘기가 감축하겠다. 그만큼 이제 전기차의 판매 둔화세가 좀 어떻게 보면 좀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전일 전전에 이제 테슬라의 이제 실적 발표에서도 나왔듯이 테슬라도 올해의 전기차 판매가 상당히 둔화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럽 지역 내에선 전기차 판매가 지금 역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2차 전지의 생산 캐파를 확대한다라는 건 그만큼 가동률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 보면 고정비의 확대로 인해서 영업이익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재무적인 위험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일단은 전방 산업인 전기차의 판매 회복세가 돌아설 때까지는 조금 투자할 때 유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낙폭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많은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하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 트레이닝 관점으로는 하실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투자자 분들 경우에는 일단 전기차의 업황을 확인하신 이후에 투자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반도체주에서 이제 SK하이닉스 다뤘고 LG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주에서 다뤘는데 실적도 엇갈렸지만 앞으로의 설비 투자에 대한 계획도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투자를 늘린다라고 밝힌 데 반해서 LG에너지솔루션은 사상 처음으로 이제 설비 투자를 좀 줄인다라는 계획까지 발표를 했어요. 그래도 네. 앞으로 좀 살펴본다면 현대차와 합작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인도에서도 합작을 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 만큼 협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이 부분이 반등의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시장 투자자들이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서 투자를 하는지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근데 사실상 그 부분으로 조금 만회하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요 그 포션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어쨌든 설비 투자에 대한 흐름을 줄인다라는 것은 앞으로의 시장 규모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캐펙스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앞으로 시장에 대한 규모가 더 커지고 수요가 늘어날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선제적인 대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분을 더 투자를 하지만 앞으로의 총 생산량이 늘어나게 된다면 매출의 총 크기가 늘어나겠죠. Q단이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나중에는 이 규모에 대한 크기 자체가 그러니까 피자가 더 커지니까 거기서 똑같은 포션을 가져가도 똑같은 포션의 비율을 가져가더라도 내가 가져가는 모가치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들을 진행을 하는 건데 지금은 이 설비 투자의 부분을 좀 과감하게 줄여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글로벌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은 이미 선제적으로 그런 흐름들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포드가 이번에는 전기차에 대한 좋은 얘기를 했지만 당장 일주일 전만 들어가더라도 올해 진행하기로 했었던 투자 분들 다 25년, 26년으로 밀어버렸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몸짓을 계속 줄여 나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가격 경쟁이 이뤄지고 있고 가격 경쟁이 이뤄진다라는 건 사실 수요가 좋으면 가격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수요단의 흐름들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가격 경쟁을 하고 출혈 경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수요가 좋으면은 소재값이 왜 떨어질까요? 소재값이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방위 흐름들에서 지금 수요단에 대한 움직임이 필요한 상황이고 거기에 맞는 인프라 투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이제 급속 충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전기차 부분에서 계속 나오는 그 캐즘 부분이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련된 기업에서 그 관련된 투자를 명확하게 줄인다라는 거는 이 기간 자체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의 이런 자금 유동들을 좀 만들어 나간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업황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최근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증권가에서 2분기 이후부터는 리튬에 대한 선물 가격 일부 반등 나오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좀 바닥을 가져가지 않겠는가에 대한 이런 시나리오가 그려졌는데 이런 설비 투자에 대한 흐름들이 완전 꺾인다라고 한다면 그런 시나리오 자체의 기울기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길게 이제 사업에 대한 흐름들을 예상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기업들이 내놓은 이야기들을 보면서 사업에 대해서도 예측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현대차의 실적을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차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이 40조 6,585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7.6% 늘어난 수치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런 세부학수에서 영업이익은 줄어든 수치가 집계됐습니다. 오늘 지금 주가는 지금
지금은 다시 강보합권으로 빨간불로 다시 돌려세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뭐 현대차의 실적은 좋을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좋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동차 판매가 1분기에 글로벌 기준으로 이제 100만 대를 기록을 하면서 뭐 작년보다는 1.5%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 가격, 그러니까 판매 차량의 이제 가격 밸류가 이제 좀 다변화되면서 특히 고가격대인 SUV나 친환경 차량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매출액은 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영업이익이 한 2.3% 감소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자동차가 만들어지면서 경쟁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격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거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영업이익이 조금 감소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올해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이제 자동차가 많이 팔리는 쪽이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전기차 판매가 좀 둔화가 되면서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가 아마 올해도 계속 좀 호조를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차의 실적도 올해 그렇게 뭐 줄어들진 않고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지금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기대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오늘 이제 주가가 실적 발표했을 때 좀 좀 하락폭을 보였다가 다시 이제 상승을 보였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좀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돌아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1분기에 지금 분기 배당을 2,000원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2,000원 작년에 1,500원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500원 정도 그러니까 확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수익이 발생을 하면 그거를 주주한테 환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투자자 심리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주 환원 정책도 나서면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과도 발을 맞추는 현대차입니다. 거기에 이제 수출입 데이터도 살펴본다면 4월 중순까지 자동차 수출도 10%대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좋은 실적과 수출입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현대차가 좀 정고점을 뚫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뭐 가능성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5월 달에 수출 데이터입니다. 1월 달에 좋았고 2, 3월 달에 안 좋았고 4월 달에 다시 좋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속성 부분에서의 흐름을 조금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제 기본적인 방향은 긍정입니다. 긍정인데 일단은 시장에서 급격하게 무너지게 됐을 때가 이제 이 2달 연달아 수출 데이터가 망가졌을 때 시장에서 좀 굉장히 가파른 차익 매물이 나왔거든요. 이거 근데 이제 이때는 사실 전방위적으로 저 PBR 관련된 종목군들의 조정이 나왔지만 사실 그 트리거는 자동차가 만들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 5월 10일에 이런 데이터가 5월 11일에 관세청에서 데이터가 나올 텐데요. 그 부분에서 꼭 자동차의 수출 데이터 흐름들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단 5월 달까지는 2차 세미나 관련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 PBR 대장 역할을 해주는 그 자동차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데이터 이제 앞으로 수출입 데이터까지 조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원픽 섹터를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는 글로벌 텍스프리를 갖고 왔습니다. 일단 뭐 면세 관련된 이제 종목이다. 최근에 좀 네, 하한가를 그렇죠. 맞았던 이슈가 좀 종목. 있었죠. 네. 네, 뭐 일단 뭐 프랑스 법인에 대해서 지금 뭐 프랑스 내에서 관련된 이제 뭐 텍스프리 관련된 업무를 중지될 거다라는 중단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예고문을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이제 뭐 하한가를 기록할 만큼 급락을 하고 뭐 전저니까 이틀 하락을 한 이후에 어저께 상승을 했고요. 오늘 다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뭐 글로벌 관세 환급 이제 텍스 리펀드를 이제 주로 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국내 텍스 리펀드 시장에 이제 50% 이상을 점유율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특히 이제 정부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15,000원 이상 이제 구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텍스 리펀드 대상으로 이제 삼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구매를 할 때 이런 외국인들이 텍스 리펀드를 신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국내에 입국을 했을 때 과거에는 이제 대형 면세점들을 선호했다라고 보면 최근에 개별 입국들이 증가를 하면서 이런 대형 이제 면세점보다는 뭐 가까운 이제 H&B라고 불리는 이제 올리브영 같은 데를 이제 많이 이제 이용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본인이 직접적으로 이제 텍스 리펀드를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외국인이 국내에 많이 유입이 될수록 이런 텍스 리펀드 관련된 그런 이제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5월달 초서, 그러니까 다음 주서부터 보면 이제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규모 연휴가 이제 실시가 됩니다. 거의 일주일 이상 지금 연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장기간 동안에 연휴가 있기 때문에 해외로 많이 이제 나가게 됩니다. 특히 국내에도 이런 일본과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텍스 리펀드 관련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관련된 그런 이제 매출이나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텍스 리펀드에 대해서 가장 지금 많이 되는 부분이 지금 성형외과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국내에 이제 성형 이제 시술을 위해서 많이 입국하는데 이렇게 이제 연휴 기간에는 그런 입국이 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 보면 이런 텍스 리펀드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실적 개선세가 좀 빠르게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프랑스 법인에 대한 이슈가 뭐 있긴 했었지만 이거는 일단은 주가가 뭐 한번 하락을 큰 폭으로 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다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프랑스 법인이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38억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텍스 프리가 하고 있었던 영업이익의 한 7, 8% 정도의 이제 비중은 차지하고 있지만 그 정도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충분히 올해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뭐 지금 상황에는 글로벌 텍스프리의 주가가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연기금에서 이틀 연속 지금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66만 주 정도 이제 대규모 순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주가는 오늘 좀 출렁거리고 있는데요. 뭐 굳이 쫓아가실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 또 눌림목이 발생하면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4,600원대에서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주가는 6,000원, 손절은 4,000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픽 종목 글로벌 텍스프리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원픽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조선과 풍력을 아우르는 종목으로 좀 들고 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관세청의 데이터를 본다라고 한다면 단연 반도체와 조선 쪽이 좀 긍정적입니다. 물론 오늘은 이제 정거래일 하나오션의 실적 발표 이후부터 해서 조금의 조정 흐름들은 나타나고 있는데 조선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기조 자체가 지금 꺾이기는 좀 어렵다라는 판단이 들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수주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국제해사기구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런 탄소 화합물 관련된 부분에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노후 선박들은 계속적으로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조금 저가에 대한 선주에 대한 이런 흐름들은 중국 쪽이 많이 뺏어갔지만 고부가선에 대한 흐름들은 우리나라가 단연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성과에 대한 흐름들 여전히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암모니아선 같이 기술력이 굉장히 필요한 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이 저는 좀 중요한 핵심 큐 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MRO 시장이라든지 기타 부분 붙어주고 있고요. 지금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가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최근에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이런 에너지 쪽으로도 산업적인 성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이런 전력 반도체로 이어진 이 에너지 문제가 이제 에너지를 생성하는 쪽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전이라든지 태양광 풍력 쪽 최근에 좀 핫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이제 시장에서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동시에 아우르는 회사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들어보셨을 텐데 태용이라는 기업입니다. 과거에 시총 1위를 기록했었던 적이 있었던 그런 영광이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이 회사에서 가장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게 풍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철강 관련된 부분들 일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선 쪽에 대한 기자재로도 좀 알려져 있죠. 그리고 퍼센테이지는 낮지만 3에서 4% 정도 원전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항공우주 쪽 부품까지 굉장히 다양한 부분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말씀드린 부품이나 사업권이 다 최근에 뭔가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산업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선주가 늘리고 있지만 풍력이나 이런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다 보니까 6.8% 지금 상승 기조 나타나고 있고요. 추세적으로도 저점과 고점을 높여주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고요. 과거에 시총 1위를 찍을 수 있었던 주 요인이 조선 기자재 부분이거든요. 근데 조선 쪽은 앞서 말씀드린 것
것처럼 앞으로의 롱텀적인 이런 산업의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 그리고 25년을 기점으로 풍력과 태양광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미국 증시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우라늄 관련된 이런 ETF나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원전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 거기에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5월 달에 우주항공청 관련된 이벤트들, 이런 것들이 다 곁들여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파인더뿐만 아니라 다른 증권사에서도 커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증권가에서 바라보고 있는 목표가는 29,500원입니다. 현재가 22,850원으로 여전히 상방론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된 사업분들에 인해서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강력하게 나올 것이고,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를 한다면 신고가 랠리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목표가 24,500원으로 전고점 부근에서의 물량 소화가 한번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전 직전 고점을 뚫어줄 때 그때 작년 8월에 발생했었던 거래량보다 더 돌파하는 거래량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한 방에 또 뚫고 갈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약간의 기간 조정을 통해서 물량 소화한 이후에 다시 한번 우상향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비중 조절 한번 해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7,500원 부분으로 좀 설정을 했는데요. 사실상 이 부분이 깨지면 mid라인의 15,000원 라인 부분에서 좀 2차 매수로 접근을 해도 되지만, 만약에 그런 것들 좀 싫어하신다고 한다면 비중 축소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를 드리겠고요. 매수 같은 경우는 좀 눌림목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종가 베팅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최근 3거래일 동안 오일선과의 이격이 상당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9,600원 라인부터 21,000원까지 현재 주가 대비 한 4에서 5% 정도 조금 추가적인 눌림목이 나왔을 때, 오일선과 이격을 줄였을 때 분할 매수 하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보신다면 좋은 평단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정리드리겠습니다. 원픽 종목으로 태웅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하이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도의 민희진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오후 3시쯤에 할 예정인데 이 소식이 나오면서 하이브의 주가가 1%대로 하락 전환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어떻게 좀 바라보시나요? 일단 뭐 하이브가 이제 어도어의 뭐 지분의 80% 이상을 잡고 있는 이제 모회사이기 때문에 하이브의 이제 영향이 상당 부분 이제 강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어도어 입장에서 보면 지금 뭐 상황이 상당히 좀 억울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돼서 기존에 어도어가 얘기나 했었던 그런 내용을 다시 기자회견 내에서 뭐 다시 얘기할 걸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하이브 투자하는데 이제 걱정했었던 게 과연 어도어에 있는 뉴진스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가장 이제 관심이 크실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구조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뉴진스가 지금 뭐 어도어의 이제 민 대표가 그만둔다라고 해도 어도어 자체가 하이브 소속이기 때문에 하이브 이런 어도어와 계약되어 있는 뉴진스도 하이브 소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뉴진스가 하이브에서 뭐 빠져나갈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이제 어도어 사태로 인해서 과연 뉴진스가 과거와 같은 그런 이제 인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좀 더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거는 이번 뭐 다음 달에 컴백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컴백한 이후에 그런 움직임을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일단 그때까지는 뭐 하이브 주가는 현재 수준에서 아마 등락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부장께서는 사실 하이브를 한번 짚어주셨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기자회견을 더 집중적으로 바라보실 것 같은데 오늘 기자회견장에서 나오는 어떤 말에 조금 더 저희 집중해 볼까요? 뭐 사실 이제 멤버들의 이탈이나 이런 흐름들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엔터주를 좀 째려보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뉴진스가 굉장히 좀 글로벌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룹이고 그런 어떠한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뭐 컴백이라든지 이런 시즌이 바뀌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엔터는 결국에는 1분기 비수기를 지나고 2분기부터의 이런 턴어라운드, 그리고 방탄이라든지 이런 좀 유력한 IP가 다시 되돌아오는 거에 따른 연말에 이런 돔 이상의 스튜디오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커지는 거, 그리고 사실 우리 테일러 스위프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분은 그냥 콘서트 한번 하면은
뭐 웬만한 시총 이상의 이런 영업이익 실적 나오거든요. 뭐 조 단위도 나오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 콘서트발 흐름으로 좀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너무 음원 쪽에 빠져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체질 개선이 분명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산업에 대한 좀 턴 움직임들을 조금 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 루쿠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장 변동성 강한 지수 흐름이 나타나면서 혼자서 대응하기 쉽지만은 않은 시장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강하게 부각되는 종목 골라보고 싶으시다면 매일 아침 서울경제TV AI, 세나의 포착 종목들 확인하시고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세나가 오늘 포착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SK스퀘어입니다. 수급은 75점, 모멘텀과 차트는 각각 70점 받았고요. 실적은 65점 기록한 가운데 신호 강도는 60점 받으면서 총 종합 점수는 68점으로 트레이딩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SK산하의 투자 전문 기업인 SK스퀘어가 크래프톤 지분 전량을 블록딜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중심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위한 현금 확보 차원으로 풀이되는데요. 회사 측은 2025년까지 약 2조 원의 자체 투자 재원을 확보해 반도체 중심의 강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일중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스퀘어 3거래일 연속 강한 오름세 보였는데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7% 넘게 빠지면서 79,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오토에버입니다. 현대오토에버의 점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적은 70점 받았고요. 모멘텀과 차트 그리고 수급은 각각 65점 기록한 가운데 신호 강도는 60점 받으면서 총 종합 점수는 65점으로 트레이딩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델 테크놀로지가 제조업체들의 AI 활용을 돕고자 자사의 엣지 포트폴리오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델은 제조 엣지 환경을 위한 델 검증 설계에 현대오토에버의 오퍼링을 설계해 제조업체들이 AI 기반 팩토리로 전환하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일중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장대 양봉을 그려내면서 장중 10% 넘는 강세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다소 쉬어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1% 넘게 하락하면서 15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동국제강입니다. 먼저 점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과 모멘텀, 수급 모두 65점 받았고요. 신호강도와 차트는 60점 기록하면서 총 종합 점수는 63점으로 트레이딩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동국제강이 2분기에는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철근 가격은 감산에 따라 하락이 제한될 것이라는 분석 때문인데요. 게다가 예상 배당 수익률을 감안하면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일중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 넘게 강세 보여주면서 11,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나의 포착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마감 후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6시 30분에 방송되는 온트레이딩 AI를 통해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엔터주에 대해서 한번 돌아봤는데요. 체질 개선 가능성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현대차 오늘 실적 발표됐는데 좋았습니다. 5월 수출 데이터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의 경우도 실적 확인을 다시 해봤는데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보수적인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